2021년 2월 5일, 아이고,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45분 32초, 33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요일 촬영입니다. 금요일, 내일도 일정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디 탐방을 좀 지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목요일 촬영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좀 되게 많이 보셨더라고, 지난 편에. 뭐 이렇게 많이들 보시고 그러나. 저는 매일경제TV 출발 오늘의 증시 7시 27분부터 오전 9시 38분까지 생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 최일마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지? 뭐 유튜버는 아니고, 뭐 연예인도 아니고 시장 전문가입니다. 여의도 사람이에요, 저도. 오늘도 텔레그램 주식 돋보기 그리고 또 가치투자클럽 항상 많이들 가입을 해주시고, 주식 돋보기는 10,000명이 아직도 못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텔레그램 설치가 좀 어려운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시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39금 유튜브 요 화면 하단에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누르시면은 주식 돋보기로 바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투자클럽도 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식 돋보기는 10,000명을 돌파하면은 이벤트를 한다 그랬는데 좀 자주 찾아뵙는 이벤트를 스트리밍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장중에. 자, 오늘도 시장 얘기. 시장 이번 주는 좀 난해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들 어렵다고도 얘기하시니까 어려웠던 것 같고, 오늘 목요일은 이제 급반등이 왔는데 결국에는 뭐 별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얘기하고 텍스라고 하는 세금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부각이 되는 바람에 세금이 많이 매겨지면은 아무래도 주식 투자로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돈이라고 하는 부분도 수축값 뭐 이런 유출입이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움츠러들었지만 별 변화가 없다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미국의 금리는 뭐 요 손 모양을 내가 썼잖아요. 단기물하고 장기물하고. 단기물이 이게 이렇게 시프팅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면은 진짜로 정책금리가 변화하구나, 아니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긴축이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10년물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달러 가치하고 달러 리보 금리. 달러를 차입해서 쓰는 리보 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IC라고 하는 대륙간 거래소에서 하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나이도 90포인트. 붙어 있습니다. 멈춰 있다고.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달러 가치는 낮아. 달러가 이 금리하고 같이 강해지고, 이 단기물하고 정책금리 변동하고 같이 강해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신용 경색이라고 해서 돈이 막 회수가 돼서 미국 본토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강해집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없다고. 달러 인덱스의 변화도 없고 단기물의 변화도 없고, 2년짜리 금리는 정책금리하고 가장 민감하게 연동됩니다. 내용이 길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요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3개월짜리 달러 리버 금리가 0.17%로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초창기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드 스프레드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 스프레드도 지금 붙어 있고 막 밑에 있어요. 전혀 위험을 알리는 신호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주식시장만 왔다 갔다 잠깐 했거든. 민감한 거죠? 민감한 게 아니라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은 빌미를 찾아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잘못됐다. 환율도 변동이 없고, 국내 시장도 미국 금리하고 연동돼서 뭐 금리가 살짝 반등을 했는데 그것도 정책의 변화 때문에 반응한 건 아니고 수급 때문에 반응이 이라서 관계가 없어요. 정책이 변하려면은 일단 시그널이 확실히 등장해야 되는데, 이제 세금 문제, 텍스. 본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정부도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매칭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입, 세출. 그런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은데 써야 되는 돈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썼잖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벚꽃 추경 이래가지고 3월 달부터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펼쳐서 19조 5천억을 풉니다. 그럼 그 돈 어디 가겠나? 대부분 풀어놓으면은 주시장으로 또 돌아와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미국은 경기 부양안에 또 초점이 맞춰질 거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외치잖아. 2번 외쳤어요. 상원 청문회 하원 청문회 가고 2번 외쳤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기가 회복되는 지금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고 막 잡힐지 안 잡힐지는 시도해보는 건데 아직은 애매합니다. 변이 바이러스하고 백신 보급하고 중간에 상충되는 그 공백 지역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이게 그래고 백신이 시간을 두고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막 해요. 막 한다고. 백신,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맞기 시작하고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라는 이 기대. 마스크 벗을 거야라는 기대. 그러니까 막 항공주들이 미국에서는 보잉 같은 데가 막 급등하고 카지노 회사들 주가가 급등하고 크루즈 회사 주가가 급등하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투영되고 있는데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뭐 문화 콘텐츠 또 뭐 공연 또 마찬가지겠고 화장품 또 그리고 뭐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그렇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은 회복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끌고 올라가는 거는 반도체 IT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움직이잖아. 그 최고치를 아마 경신했을 거예요. 미세화 공정을 또 뭐 한다고 하고 증설도 한다고 하고 삼성도 움직일 거라고 분명히 보고 요점은 그래서 매크로 이슈는 변동이 없다라는 거. 포착되면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포착이 없어요. 그 때문에 주식이 출렁거린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됐네? 라고 해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결론을 내면 아직 시장이 하락은 아니니 매매를 해도 되는데 좀 조심스럽게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뭘 조심해. 무슨 그런 같은 소리가 어딨어. 그냥 하는 것만 하는 거고 많은 건 많은 거지. 무슨 자, 그래서 이제 세출이 많다 보니까 세입이라는 게 없잖아. 그래서 텍스라는 거를 세금을 좀 더 걷어 드리려고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자본소득세, 뭐 우리나라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 뭐 부동산도 세금이지만 중국은 이제 부동산이 거기도 이제 많이 크다 보니까 모기지금리를 이제 올리는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서 금리 올리나? 근데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또 얘기하잖아. 아닙니다. 아직 서서히 갈 거야. 서서히.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는 지금 개별주 주식들이 주가가 되게 러프하게 거칠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펀더멘탈한 기업의 문제나 시장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입니다. 수급. 그게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대형주는 MSCI 지수 2월 달에 리밸런싱 그래서 외국인이 팔았다. 이건 표면적인 거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됐고 그다음에 연기금 매도는 모르겠어요. 왜 파는지. 그냥 뭐 걔네 규정이 있고 하니까 파는 건데 아마도 4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 우리. 그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또 시장 친화적으로 뭐 국민연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인데 좀 조절하였고, 그러니까 국민연금 리밸런싱, MSCI 리밸런싱과 똑같이 국민연금 리밸런싱으로 좀 방어하는 것도 나오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기관 투자자들이 한 40일 연속 매도라고 보도는 나오는데 계속 팔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건 이제 대형주 이슈고 MSCI나 국민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대형주. 중소형주에 대한 그거는 왜 그러냐면 CFD 계좌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CFD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뭐 구글링을 하시든 아니면 카카오 검색을 하시든 어떤 특정 업체만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 하여튼 검색에 CFD 계좌 이렇게 치면은 색다른 접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방인의 접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 이렇게 나와 있어. 어렵지. 우리 한번 환율 얘기할 때 NDF라는 거를 얘기했는데 Non-Delivery Forward. 현물이 인수도 되지 않는 거래. 자, 이제 얘기만 한다 그랬잖아. 당신들이랑 나랑 뭐 얼마 이렇게 고스톱을 친다고 비유하면은 1시간 동안 칠 거야. 그래서 뭐 얼마 걸었어. 자, 이번 판은 내가 얼마 막았네. 뭐 근데 1시간 후에 여기서 얼마 잃고 내가 얼마를 뭐 땄다 그러면은 그 차액만을 주는 겁니다. 판마다 돈을 줘야 되는데 실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그래서 CFD라는 것도 내 명의가 아니라 그거를 주발린하고 우리 김 PD하고 이 차장하고 다 명의를
외국인인 제임스한테 맡겨놓는 거야. 내 거 명의가 아니라. 왜냐하면 내 명의로 하면 세금이 매겨지거든. 금융실명제 때문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기준 때문에 세금이 매겨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 위탁하는 계좌, 그거를 이제 CFD 계좌라고 합니다. 옴니버스 계좌, 위탁 계좌예요. 내 이름으로 제임스라는 애 이름으로 탁 나가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당국에서 아까 얘기했던 세입 들어오는 돈이 적다 보니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야 얘들도 이거 다 세금 매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CFD 계좌들이 터져 나오는 거야. CFD의 장점은 레버리지입니다. 신용 미수 그다음에 스탁론처럼 몇 배를 투자하는 거예요. 원금이 1,000원이면은 맥스가 그 조금씩 다르지만 한 10배, 그러니까 10,000원까지도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거래했다가 나중에 차익만 따다다다닥 정산하는 거라서. 근데 그런 계좌들이 중소형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은 조금만 많이 사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돼버려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자본가들이 많이 사용했던 CFD. 이게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증권사 몇 군데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교보증권이 좀 많이 하고 요즘은 이제 몇 군데서 하는데 그런 증권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전문 투자자의 요건이 해당되는지. 그게 아마 부부 합산 뭐 자산이 있어요. 5억인가 뭐 3억 하여튼 합산으로. 그래서 CFD 자격 요건이 되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것들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러프하게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얼추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면 2월 말이잖아. 그러면 대충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는 3월에 나온다 그러는데 빨리 나와. 누구나 다 3월에 나온다 그러면 3월에 다 같이 빠지잖아. 그러니까 미리 팔아놓는 거지. 그 죄수의 딜레마처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눈치를 보다가 누군가가 살 것 같으면 먼저 사는 거고 큰 손이 산대 그러면 먼저 사고 싶고 야, 큰 손이 판대 그러면 또 먼저 내가 팔고 이런 것들 현상이 자꾸 반복돼서 이번 주에는 주식시장이 조금 거칠게 3,000포인트를 깨는 재료는 아까 얘기했던 뭐 테이퍼 텐트럼 뭐 긴축에 대한 위험,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 이건 개나발이고 떨어지면은 이유가 그렇게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급 요인이 해소가 되면은 시장이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시장이 또 개별주들도 크게 오를 것 같아요. 틀릴 수 있습니다. 종목도 요즘 자주 틀려. 자, 매크로 정의됐죠? 어렵나요? 어려우면 주발린 질문. 중간에 모르고 있으면 주발린이 질문을 해줘야 돼. 리보금리인가? 라이보 금리. 요즘에 시장이 안 좋은 게 15금리 때문이라고 많이 시보. 근데 뭐 시보 리보는 앞에 그냥 글자가 내려오는데 리보는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런던에서 은행가 메이저 은행들이 왜 꼭 런던이냐고는 묻지 마. 옛날에 런던에 다 모였어. 영국이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런던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 그 기준금리, 전 세계의 기준금리처럼 됐던, 요즘은 조금 바뀌긴 했어요. 다양한 금리로 바뀌긴 했는데, 그건 이제 시보 금리는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의 은행들 모아놓고 금리를 결정합니다. 근데 시보 금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 과열 때문에 중국이 주택을 매입할 때 모기지 금리라고는 들어봤죠? 네. 주택담보대출 그 금리를 좀 올렸어. 그래서 15도 따라 올라간 거고 이게 금리는 연동성이야. 전 세계의 기준금리는 우리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4대 금리가 있어요. 미국의 이제 트레저리 본드라고 하는 거, 미국 금리. 영국의 길트. 왜 길트냐고 묻지 마. 그냥 길트라고 씁니다. 영국의 길트 금리. 그 다음에 독일의 분트. 이 독일어 보면 BUND라고 돼 있는데 독일식 발음은 분트 발음입니다. D가 야 나도야? 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JGB 금리가 있습니다. 요 네 개의 금리가 서로 연동이 돼. 미국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다 따라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 금리도 따라가고 우리나라의 코리보도 따라가고 채권 시장이 다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잖아. 채권 시장도 똑같아요.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면은 다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여서 연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시보가 움직여서 우리가한테 뭐가 아니라 우리도 같이 채권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뭐 주식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도 팔면은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금리는 거꾸로 올라가요.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예요. 그냥 외우라 그랬잖아.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 근데 채권을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 바람에 시장 금리가 올랐어. 기준 금리하고 시장 금리는 다릅니다. 자, 그럼 기업은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사조동화원 제분회사입니다. 제분 복합 사료, 펫 강아지 고양이 사료, 펫 상품들. 요 펫
사업이 우리나라 엄청 크죠. 물론 이제 해외에 뭐 유명한 브랜드도 있지만 국내에도 이 사조동화는 합니다. 그럼 반려견은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집도 반려견이 나보다 위라 그랬잖아. 근데 그 제분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밀가루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을 늘 얘기하잖아.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달릴 준비를 하고 더 있어. 또 밀가루는 동절기의 특성 때문에 지금 골 때리는 기후 나오잖아. 텍사스에 눈 내리고 그 사막 지역에 눈이 쌓였어요. 아침 기온 영상이도 갑자기 저녁에 영하 22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뭐 다른 나라에도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눈이 내릴 수 있어. 지난번에 이란인가는 눈이 내렸어요. 이라크인가? 미안합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10년, 거의 100년 만에 나타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기후의 변화는, 이변은 상당한 위협이 될 것 같고, 하다못해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옐런 아줌마가, 누나가, 옐런 누님이 그 메이저, 그러니까 텍사스에 골 때리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각 금융기관마다 하려고 했었어. 스트레스 테스트는 뭐냐면은 만약에 기후가 골 때리게 영화에 나오는 투모로우라는 영화 봤나? 못 본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고 재난 영화 있잖아. 막 바닷물이 얼고 뉴욕이 얼어붙고 그런 경우가 펼쳐진다면은 금융기관이 견딜 수 있느냐 못 견디느냐를 모의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 확충을 하게 되고 자본 확충이 되면은 시장에 풀었던 돈을 또 걷어들이고 이게 안 좋은 거지 사실은. 근데 앨런 아줌마가 한 얘기는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더라도 자본 확충이나 배당을 나가는 거를 줄인다는 건 빼겠다. 단서는 달았어요. 근데 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기후 변화가 이제 파종 시기가 들어가죠. 우리나라도 봄철 되면은 모 심고 뭔가를 하잖아요. 봄에다.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전 세계적으로 다. 밀가루도 마찬가지고. 겨울밀, 뭐 러시아의 겨울밀도 얘기했지만 거기 또 날씨가 만만치 않아. 그럼 이제 수급적인 거, 재고가 많으냐, 뭐 작년에는 작황이 좋았다라고 개뻥치는데 별로 안 좋을 거야. 좋았으면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 작황이 좋고 재고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뭐 거기에 또 복합적인 변수지만 중국이 수입하는 거, 뭐 미국 거를 수입하고 농산물을. 자, 뭐 기후와 곡물, 식량 얘기는 인플레이션하고 똑같은 맥락이지만 일본에 지진 나고 하다 보니까 유가가 뛰고 기름값이 뛰어요. WTI가 63달러, 브렌트유, 북해산 브렌트유는 67달러, 뭐 중동산 두바이유도 움직일 거고 기름도 이거 다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중동 지역에 이란 문제, 핵 문제도 그렇지만 중동의 기후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유시설이나 뭐 이런 타격을 받으면 기름값 뛰고 기름값이 뛰면 농산물 값이 뛴다 그랬잖아. 농작물을 보호하는 그 기계들 다 기름으로 아직 써요.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농기계 많지 않아. 비용이 들어가면 가격이 뛰고 사료값이 뛰면 모두 뛴다? 돼지고기 값도 뛴다. 소고기 값도 뛰고 다 뛴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뛴다. 그게 이제 한참 뛰어야지만이 금리를 만진다. 지금은 컨트롤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잡고 있는데 농산물이 심상치 않아서 하여튼 농산물에 3대 작물 뭐 옥수수, 밀, 콩. 근데 이제 밀만 지금 조금 제일 안 뛰고 있는데 밀도 뛰기 시작했다. 밀 뛰면은 어떻게 한다? 제분업체들은 가격을 올린다. 오케이? 사조동화원은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대한제분도 그렇고 CJ제일제약도 그렇고 뭐 한탑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영남제분도 있지만 거기는 아시는 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지. 예, 옛날에 뭐 있어요.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탑은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의 제분 비용과 그 가격이 전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보통 5년치의 평균 PBR이라고 하는 북밸류 가치를 산정하는데 그러니까 5년 평균 PBR이 사조동화원이 1.59 현재 PBR은 0.84 이 정도 돼요. PBR이 1 미치면은 이 기업을 다 정리해도 남는 장사다. PBR이 1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를 하고 이 기업 다 청산해서 하는 주가하고 똑같은 거. PBR 1보다 낮으면은 이 기업을 다 청산하고 남는 돈으로 이 주식을 다 사도 돈이 남아요. 저평가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용어들은 찾아보시면 되는데 상장 기업 중에 DB손해보험이 1.99, 5년 평균 PBR이 사조동화원은 1.59. 근데 요 괴리율이라는 게 있어요. 괴리율. 그 원래 5년 평균치하고 지금 PBR하고의 벌어진 정도. 그게 DB손해보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아. 괴리율이 높아. 싸다는 얘기야. 근데 또 영업이익은 지난해 흑자를 내고 2019년도 대비 이게 올라오는 거야. 이익도 올라와. 왜?
밀가루 값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복합 사료값도 올라가고 강아지들도 많이 쳐드시고 아이고 우리 집 강아지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놈이 사료값도 올라가고 그런 두 가지 요소지. 가치 투자 측면 그다음에 모멘텀 측면에서 양방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대중들이 좋아하는 1,000원짜리 주식이죠. 싸잖아. 싸 보이잖아. 싸진 않지만 사실. 하여튼 그래 사조동화원을 지금 조금 들여다보고 있고 팜스토리나 팜스토리도 많이 지금 들썩이죠. 예, 팜스토리가 움직이고 팜스코는 조금 더딘 것 같고 이미 한번 뽑았다가 뭐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CFD 계좌들 그런 것들이 세금 맞을까봐 막 일단 팔아서 막 떨어지는 건데 그런 것도 같이 움직일 수 있죠. 돈육에 관련된 선진도 그렇고 하림홀딩스도 싸죠. LG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LG전자, LG전자도 매각이 뭐 또 어디랑 잘 안 되고 뭐. MC 사업부 매각을 이제 통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베트남의 빈 그룹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뭐 베트남 제 얘기했습니로 넘버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빈 그룹이 어차피 베트남에 우리 생산 기지들이 많잖아. LG전자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의 모바일 관련된 생산 기지도 그렇고 부품 업체도 많으니까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요거 뜰까 이랬는데 가격이 안 맞은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LG에서는 우리 고용적인 측면도 해서 분할 매각으로 선회한다 이러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가격이 안 맞았어. 근데 어찌됐건 팔아. MC 사업부라고 하는 적자 나는 스마트폰 사업 팔고 SK하고 배터리 소송도 있잖아. 들어봤을 거예요. SK 이노베이션하고. 근데 소속에서는 일단 ITC 미국에서 하는 거 이겼죠. 그러면 합의금을 받아야 되죠. 합의금 받고 그다음에 이 수익성 안 나는 사업부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있어. 우광모 회장이 빠르게 정리해. 이 젊은 오너가 되다 보니까 이 액션들이 굉장히 빠른 건 좋은 것 같아. 현대차도 마찬가지야. 정의소 회장도 그렇고 삼성도 지금은 영어의 몸이지만 뭐 이재용 부회장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견은 없습니다만 경제 측면에서는 조금 빨리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 하여튼 LG는 지금 정리 작업들을 빨리 합니다. 왜? 뭔가 할 것 같아. 지난주에도 한번 했잖아. 지금 돈을 모아가지고 캐나다의 그 전장업체인 마그나를 인수했지만 그 체인으로 결국에는 전기차와 스마트카,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도시명 모빌리티라고 하는 UAM, 그 다음에 퍼스널 에어 비클이라고 하는 PAV, 떠서 날아가는 택시. 그런 것들로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다 전향합니다. 도구는 올릴 수 있는데 얘가 혼자 가느냐 운전해서 가느냐잖아. 그지? 혼자 가는 거는 자율주행일 거고 자율주행은 뭐 혼자 뭐 어마어마한 그 집적이 들어가야 되겠지 IT에. 근데 이제 LG는 하여튼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재료들이 또 나올 것 같고 LG전자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대형주 중에서는 LG전자. 또 하나 이슈는 아까 자꾸 반복적이지만 미국의 이제 그런 기후 변화 때문에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차량용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의약품, 또 뭐 히터류까지도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왜 부족한 거야? 어떤 생산 라인 때문에 부족한 거야라고 조사를 시켜서 미국 연방정부가 이제 100일 동안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쪽의 밸류체인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결론하면 또 중국을 까겠지. 사실은 중국을 까기 위해서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중국을 대체하는 데를 어디? 대만에서 TSMC가 그래서 부각을 받는 거야. 대만, 한국. 한국은 항상 뭐랄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들었다 놨다를 해야겠지. 대만은 다루기 쉬워. 대만을 딱 하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직방이잖아. 막 군용기 이런 그 전투기 같은 것도 막 수출해. 대만 먼저 줘. 그래서 대만의 신용 등급이 올라갔어. 무디스가 등급이 올라간 건 아니고 대만의 신용 등급 전망을 올렸어요. 이 방송 나가는 25일 목요일이 아니라 24일 수요일 날 무디스가 뭔지는 알지? 국제신용평가기관. 네, 무디스, S&P, 피치 IBC 이런 데 있습니다. 거기에 마르키트라는 데도 있지만 하여튼 자, 무디스가 대만의 신용 등급 전망을 상향했는데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렸어. 그러면 이제 등급도 이게 등급 전망을 먼저 조절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급을 올려. 근데 대만의 현재 신용 등급이 AA3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 단계 그보다 높아요, 사실은. AA2. 그럼 한우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나? 1등급 한우가 더 높은 거잖아. 그지? 숫자가 낮을수록 높아요. 우리나라가 AA2. 거기에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
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AA1으로 상향을 곧 한 2달 안인가 2-3개월 안에 해요. 그러니까 대만은 신용 등급이 올라갈 수 있겠죠. 왜? TSMC라는 거대 기업이 지금 미국이 자꾸 몰아주잖아. 그 뭐 파운드리라고 하는 수탁,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인데 그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아직 높은 지위에 있고 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만, 우리나라, 일본을 끼는 게 좀 짜증이 나는 거야. 요렇게 둘러쳐가지고 중국을 커버하고 싶은 게 미국의 포석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얘기는.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한테 줄을 또 서야지. 잘 서야 돼. 근데 너무 미국에 치우치면 중국이 또 지랄하고. 항상 우리는 끼어있잖아. 거기에 또 일본이 밥숟가락을 넣었다 뺐다 그러고 뭐 위안부 문제 때문에 뭐 독도 문제 때문에 자꾸 태클을 걸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산업적인 전략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또 숟가락 놓을 때는 야 북한을 견제하려면은 우리가 있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미국한테 설명해서. 그럼 민주당은 그러네. 그러면 일본을 또 끼면은 근데 일본이 다행스럽게도 좀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지진도 나고 뻘짓을 많이 했어. 알잖아 왜 그런지는. 코로나를 잔뜩 퍼뜨려놨잖아. 지금도 퍼지고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의 밸류체인은 좀 많이 낮아져 있어서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업들이 빨리 쫓아왔거든. 그러면은 이제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반도체 생산 라인도 이제 멈췄지 정전 때문에. 삼성전자도 멈췄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증설을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행정명령으로 통해갖고 쫙 봤더니 더 지어야 돼요. 그래 그럼 더 짓자. 그럼 어느 회사 것들, 어느 나라의 것들을 쓸 거야? 그러면은 자 생산은 미국 내에서 한다. 지금은 다 대부분 밖에서 생산했잖아. 다 밖에 줬단 말이야 이렇게. 왜? 반도체가 이게 또 얘기하지만 엄청난 그 케미컬들이 들어가 독성. 그 사고 나면은 난리 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독성 가스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는 그 옛날에 유태인을 학살할 때 독일이 그 가스실에 주입했던 그 가스의 100배의 더 강한 독성 가스들이 많이 쓰여요. 반도체를 생산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가 할게. 사실 3D 업종인데 우리가 할게. 그래서 지금까지 키워온 거예요. 근데 미국도 처음에는 그런 연유인데 이게 안에서 생산 안 하고 자꾸 밖에서 받다 보니까 반도체가 공급이 딸리고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에 공급이 딸리니까 차가 생산이 안 되네. 원래는 차량용 반도체가 한 50여 개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하나만 빠져도 차가 생산이 안 돼. 하나 빠지면 뭘 대체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다 50여 개가 다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제 전장이나 전기차는 더 들어간다. 자율주행 가면 100개가 들어가겠지. 반도체 수백 개가 뭐야. 몇천 개나 만 개가 들어갈겠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이 오스틴에다가 추가 투자를 한다 그러잖아. 11조 원. 밝힌 건 11조 원인데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대표적으로는 뭐 ENF 테크놀로지. 삼성 옆에 붙었지.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코미코 같은 데도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생산 라인을 한번 딱 스탑하잖아. 그러면은 다시 돌리는데 보통은 2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 오염된 걸 다 닦아야 돼. 그 작업복을 오염되면 이제 세탁소에 맡기듯이 다 닦아야 되거든. 그 세탁소 역할을 하는 데가 코미코입니다. 다 닦아야 돼. 다 닦아야 돼. 반도체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어. 반도체 가격은 본 방송에는 많이 얘기했지만 주식 시장 보면은 주식 현물이 있고 주식 선물이라는 게 있어. 오케이? 예. 자,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스팟. 현물 가격이 있고 지금 현재 그다음에 고정거래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선물 가격처럼. 그러면은 이제 스팟 가격이 막 치고 가면은 얘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거든. 그러면 하여튼 이 고정거래 가격도 인상 움직임이 셉니다. 지금 워낙 품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럼 가장 수혜가 누구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실적이 2분기부터는 막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주린이 분들이 9만 원대 뭐 9층에 사람 있어요. 뭐 이건데 왜요? 근데 그좀 지금 뭐 8만 원이지만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주식은 항상 미래를 보고 가지 현재를 가지고 논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10만 원 트라이 할 겁니다. 분명히 넘어갈 거야. 이재용 부회장이 뭐 사면을 받으면 더 좋고 아마 사면 받고 나오면은 칼바람이 한번 불 겁니다. 칼바람이라는 건 나쁜 뜻은 아니고 정리를 싹 해야 돼.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그룹사들이 옛날에 올드 멤버들이 있어.
창립 공신들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어깨에 힘주고 본래 1세대들은 다 이제 작고를 하시고 물러나셨고 2세대, 3세대들이 물려받았잖아. 그러면은 가짜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태클을 놔. 그거를 과감하게 쳐낼 필요가 있어. 그게 변하는 거야. 근데 LG는 시작을 했고 현대도 잘 하고 있단 말이야. 현대가 그걸 못 해냈으면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차 가지고 헤매고 있을 거야. 원래는 GBC라 그래서 이제 삼성동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몇 층짜리 올리기로 했었잖아. 깎았잖아. 정혜성 회장이 아이고 야란다. 반토막으로 층수 낮추고 위에다가 UAM 착륙장 만들고 뭔가 그림을 딱 정했잖아. 그리고 전기차라고 하는 eGMP 모듈 생산 라인 딱 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잘하잖아. AR, VR은 다 알겠지만 VR은 이 헤드기어를 써야 돼요. 그죠? 가상현실. 눈앞에 이렇게 이게 덮여지는데 예전에 버전들은 어지러워. 이렇게 하면 막 어지럽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연결돼 있어갖고 행동이 안 돼. 그러니까 VR 끼고서는 뭐 게임을 하려고 해도 선이 툭 걸리고 안 그러면 그래서 뭐 게임방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선이 위로 돼 있나 뭐 그럴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술이 발전하려면은 안 어지러우려면은 주사율이라는 게 높아야 됩니다. 화면이 깜빡거림이 없어야 돼. 그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뭐 보통 보면은 카메라 예전 버전으로 TV를 찍으면 이렇게 타타타타타 거려요. 그게 이제 주사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사율이 90Hz 이상 올라가면은 덜 깜빡거리는데 120Hz까지 가면은 거의 어지러움이 없어요. 이렇게 돌려도. 목은 좀 아프겠지만. 근데 이게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게 90Hz까지 지원이 되고 지금 현재 90Hz 주사율에 120Hz까지 지원이 돼요. 근데 내년도에 애플이 240Hz까지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 비용은 이제 근데 오큘러스 퀘스트 2가 한 3,40만 원 하거든. 3,40만 원도 물론 비싸지. 근데 애플 거 나오면 뭐 2,300만 원이 할 수도 있지만 뭐 디자인 좋고 그다음에 뭐 이거 머리에 이제 어떤 중심 같은 거 얘네들 잘 만들잖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선을 잘라야 되는 무선으로. 그러려면은 통신 기술이 많이 또 올라와야 돼. 통신 칩, 퀄컴의 통신 칩들,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칩셋 업체들이 아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막 지금 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가고 더 작게 막 더 집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전이 올라왔고 또 5G를 넘어서 그때 있던 6G라는 개념으로 가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더 편해지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이 진정한 VR이 많이 구현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상당히 근접해서 왔단 말이야. 그럼 관련된 기업은 디스플레이 업체들하고 뭐 칩셋, 뭐 디바이스 이런 데인데 이거 껍데기는 금방 만들겠지. 쉽게 만들어.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아이고, 발음이 꼬인다. 이거 뭔가 좀 발전할 것 같아. 퀀텀 닷 내지는 뭐 QNED, 마이크로 LED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찾아보면은 리스트들이 조금씩 등장하는데 진정한 코릴레이션이 연관성이 있는 거는 흔치는 않은데 그게 이제 또 돌아간 메타버스라는 개념이지만 빨리 와 있어. 굉장히 빨리 와 있어. 그거는 뭐 코로나가 끝나서 경기가 정상화되더라도 이건 다 기어 쓰겠지. 활용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또 부합되는 거는 이제 AI라는 기술들이 금요일 날 이제 뷰노라는 기업이 들어와요. AI 의료. 영상을 판독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영상의학과라는 의학 분야가 있는데 보통 보면 뭐 엑스레이를 찍고 그다음에 CT 단층 촬영을 하거나 그다음에 MRI 같은 걸 찍었는데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보는데 이게 까리하거든. 혈관인지 아니면은 또 결절인지 막 판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데이터를 무지하게 많이 수십만 장씩 쌓아가지고 그 AI가 그 통계적인 데이터들을 조언을 해줘 의사한테. 그 뷰노라는 기업이 이제 금요일날 상장하면은 상당히 AI도 또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뭐 관련 기업들, 알체라, 바이브 컴퍼니 또 우리 많이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더 나가면 뭐 인크로스도 되고 인크로스도 AI를 접목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원하는 것들을 푸싱해 준다 그랬잖아. 합리적인 가격에 T딜 뭐 이런 것도 얘기해줬고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종목 뭐 있냐? 와이더 플래닛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GN원 에너지 좋지. 계속 고있고
계속 고. 그리고 이제 카더라 통신에는 이제 호전 시럽이라고 있어요. 소문, 시장 소문. 호전 시럽.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아요. 뭐 지금 생각나는 게 노스페이스밖에 없는데 노스페이스하고 또 뭐냐? 원더아머. 아, 그래 언더아머 미안하다. 아, 근데 이제 포인트는 시가총 700억 좀 넘는데 M&A를 또 얘기합니다. 비밀리에 한다는 설이. 근데 어떻게 알았어? 몰라. 우리 집 강아지가 얘기하더라. 자고 있는데 귓속말로 쭈쭈알. 허헐. 주발린의 질문 코너. 교보생명이 배당을 분명히 낮다고 나와 있는데 배당을 점점 더 많이 주고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지켜보고 있어. 떨어지면 더 교보증권이 있어? 그거 증권이 있네. 뭐 있는지도 몰랐네. 지금 교보생명을 물어본 거예요? 교보증권을 물어본 거지. 다시 가면 교보증권은 메리트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교보증권은 그것 때문에는 될 수 있어요. CFD. 교보증권이 하게 리테일 영업이라고 한 리테일이 뭐냐면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막 거래하고 HTS, MTS 이런 걸 리테일이라고 하는데 교보증권은 그게 좀 약했어요. 왜냐면 HTS도 조금 그렇고 뭐 딱히 수수료에서 뭐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속도라든지 이런 걸 다 보거든. 리테일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생존 방법으로 아까 얘기했던 CFD를 되게 처음으로 했어. 그거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꽤 될 거야.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수익성이 안 좋았, 좀 낮았던 거는 아마 지난해 말 2019년도 말, 2020년도 말 2021년도 상반기에는 그게 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주가가 지금 뭐 시장이 다시 또 3천 위에서 뭐 좀 강세라면은 증권주가 좀 주목을 받는. 야 근데 별 매력이 없다. 배당이 500원인가 450원인가? 7천인데 500원을 준다고? 그렇게 많이 줘? 야, 이건 좀 봐야겠다. 나도 모르겠다. 질문이 어려운 걸 해가지고. 근데 이런 건 성장성이 애매하잖아. 성장성이라는 게 이 교보증권이 얼마나 더 뭘로 클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교보증권 주주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교보증권에서 혹시 보신다면은 사랑합니다, 교보증권. 추신수가 이마트 간대요. 추추 트레인. 추신수 선수가 이마트를 가는 거는 큰 홍보 효과도 되죠. 이번에 타이거즈가 이제 전복 사고를 당했는데 현대차의 GV80이 있잖아요. 그게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거든. GV80의 결함으로 만약에 사고 났다 그러면 뭐 그냥 또 저기지. 근데 그것 때문에 살았다. 그렇지. 에어백 10개 다 터져가지고 내부는 온전하다라고 외신에서 그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피해 효과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뭐 본질은 아니니까. 근데 현대 뭐 메꿀 돈 있지 않아요? 현대가 매울 돈이 있냐고? 리콜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의 차이인데 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회사 이미지가 예전 같으면은 사고가 발생하면은 살짝 뭉개거나 소비자의 결함 이렇게도 하거나 그 이미지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젊은 총수가 야 우리는 이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미지를 이렇게 깎으면 안 되는 거는 더 부가적인 큰 자산, 무형의 자산이 된다고 나는 봐요. 저는 우리가 글로벌 업체들 뭐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물론 그 회사들이 잘하는 거지만 자기네 그 이미지를 잘 가져가야 되잖아. 일본 기업들이 이미지를 깎아먹으니까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거든. 뭐 혹시 일본 분이 보시는 건 아니겠지? 여기까지 할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지루한 방송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텔레그램에 가치투자클럽 주식 돋보기 많이들 애용해 주시고 소통하는 거를 좀 많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여튼 10,000명 넘어가면은 텔레그램에 주식 돋보기가 8,800명. 소통하는 거를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뭐 공약을 걸었습니다. 공약? 정치 나가나?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주말 잘 보내시고 안녕.